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5월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되고요. 저희 3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인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장원급제할 이슈들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지 지금 바로 권재현 아나운서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기대감이 실리기도 했었지만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뒷심 부족한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부터 먼저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연기금이 담고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 중소형주들 일제히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FSD 중국 출시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 나오면서 전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15% 급등했죠.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 미리 국내 증시에서 선 반영했었는데 오늘도 또 달려줬습니다. 테슬라는 간밤 194달러로 마감했는데 200달러 돌파 가능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부진한 실적 냈었던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이제는 실적 개선의 시간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인공은 단연 화장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대형주부터 중소형주들까지 달려줬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이거래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와 전선 관련주들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나왔죠. 이 실적 부진 속에 방산 섹터는 오늘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섹터를 픽했을지 두 분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은 화장품 꼽아주셨고요. 정재훈 대표님은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네요. 이지은 대표님은 저번에도 화장품을 꼽아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또 잘 갔잖아요. 오늘도 화장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나오자마자 전해드렸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오늘 또 시세가 잘 났습니다. 과연 지금 잡아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받아봤는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긍정이십니다. 초긍정을 주시려고 또 들려고 하셨나 봐요. 일단 두 분 다 긍정이셨고요. 화장품을 픽하신 이지은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잘 갔는데 지금 잡아볼 만한 종목 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화장품은 좋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 있었는데 특히 ODM, OEM 업체들이 계속해서 순조로운 이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좀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장품 관련된 수출 호조세가 작년에 끊긴 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는 더 잘 될 기미가 보이고 있죠. 수출액 1분기에도 굉장히 크게 좀 돌파가 되었고 앞으로의 이런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K-뷰티, K-화장품의 순조로운 이 부분들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는 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승권에서 계속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면치 못하다가 요즘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잖아요. 마녀공장이라는 기업도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는 뭐 중국의 노동절, 골든위크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또 K뷰티가 수출 쪽에서 호조세를 이룬다는 이런 모멘텀과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시장이 좀 불안전한 흐름을 보일 때 특히 시장은 대안책으로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특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이제 어떻게 보면 뷰티숍이라고 할 수 있는 얼타의 오프라인 매장 470개인가요? 거기에 이제 입점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코스트코에서의 이런 오프라인 시장 공략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과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처음으로 색조로 시작했던 K-뷰티 화장품이 이제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클렌징 제품까지 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 속에 마녀공장의 클렌징 제품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도 사용을 해봤던 제품인데 또 굉장히 괜찮아서 맞아요. 아마 미국에서도 좀 인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이제 아마존에서 온라인 매장을 좀 붙잡았는데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좀 활약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녀공장 좀 화장품 섹터 안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녀공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훈 대표님께도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재훈 대표님은 많이 오른 종목 사실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긍정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뭐 삐아, 마녀공장, 토니모리, 뷰티스킨 이런 종목들 모두 다 두 자릿수 때 급등 보여줬거든요. 예,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 일단 실적 대비해서 밸류는 조금 더 저렴한 부분들이 아닌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쪽에 집중을 했던 K뷰티가 이제는 좀 수출에 대한 이 추출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거는 관광객에 대한 그 한국을 좀 방문을 하는 관광객 또한 상당히 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모멘텀으로 더 추가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제법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에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상장을 했었던 기업이죠. APR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월 하순경에 좀 상장을 했는데요. 미국 쪽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5월 초 정도에는 아마 지수가 조금 흔들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이라든가 내수 쪽에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자율주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테슬라발 훈풍으로 인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도 시세를 내고 있는데 오늘 뭐 IM, 라이콤 같은 종목들이 또 시세를 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에 대한 의견은 역시나 두 분 다 긍정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뭐 잘 가긴 했는데 마지막쯤에는 음봉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과연 지금 잡아봐도 괜찮을지 이 시세가 좀 연속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바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차라리 이제 현대 쪽에서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라인 관련된 종목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컨콜에서 뭐 전기차에 대한 의지도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인공이 되었던 게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좀 강력한 드라이브였는데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또 탄력이 나오다가 이제 시세가 연속성이 없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횡보를 거기서 또 굉장히 시기가 좋게 또 중국 쪽으로 가서 FSD가 중국에서 이제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붙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단독 뉴스기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FSD 도입 준비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단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100% 확인이 안 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기대를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기성, 테마성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좀 확실히 행보를 보면은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작용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 확장성이 있고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는 같이 생각은 하지만 지금 관련돼서 종목들 최근에 좀 잘 움직였던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잡기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피런티어 그리고 라닉스 이런 종목들 추세는 굉장히 좋았지만 만약에 당일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매수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좀 스윙 쪽을 좋아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살짝은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미래성을 보고 기술력을 보고 뭐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오히려 현대 쪽을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때그때 좀 수급 들어올 때 단기적인 테마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재현 대표님도 긍정 의견 주셨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 일제히 빠지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8월 달에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나쁘진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부침이 좀 심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신규 상장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사업 뭐 그런 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타픽으로 좀 보게 되면 내일 당장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은 현대오토에버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장주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캔들상으로는 참 기분 나쁜 캔들인데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 뭐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되면 충분히 수익은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쪽에도 공정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연관이 좀 있죠. 아마 현대 계열 쪽에서 그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게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어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현대 로템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 요 두 종목이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 로템보다는 현대 오토에버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뭐 6개월 이상 보게 된다라면 뭐 현대오토에버 내일 당장 사도 좋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현대 쪽 자동차 부품주로 현대오토웨버 말씀해 주셨네요.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OLED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OLED 발광재료 수요량이 28년까지 연평균 7%가 넘게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오늘도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냈는데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까지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정재훈 대표님 픽이니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익 시스템, Y2 솔루션, TSE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실적 개선할 거를 보면서 지금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이게 디스플레이 쪽에만 국한돼서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어젠가 그젠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수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네. 우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먼저 유리기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몇몇 기업에 탐방을 좀 다녀왔었어요.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삼성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충청도 조치원 쪽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장비가 다 마무리가 좀 되어 있죠. 일단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파일럿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양산 투자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 벤더에 있는 장비사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설비 투자가 좀 시작이 됐죠. 삼성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E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증착기에 대한 수주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고 아바코에 대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이 3월 달에 반입식을 시작을 했죠. 11월 달에 2차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일정으로 좀 따져보게 되면. 그리고 BOE 쪽에 올해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일단 2차적인 수주가 또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티안마라든가 CSOT 이런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 좀 진행이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LG죠. LG 쪽 같은 경우는 올해 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업계 쪽을 보게 되면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LG 쪽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LCD 공장이 매각이 되면 그때 이제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6세대 설비 투자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게 된다라면 삼성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리기판 또 같은 경우는 삼성 쪽하고 SKC 쪽 양분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피롭틱스라든가 아니면 캠트로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SKC 쪽이라든가 삼성 쪽에 공급을 하고 테스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NDA 협약이 좀 걸려 있어요. 비밀유지 협약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런 장비사들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급이 됐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나 ICD 같은 경우, ICD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유리기판에 장비 공급한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크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밀유지 협약에 좀 걸려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노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거 이외에도 대기업과 한 3-4가지 정도의 비밀유지 협약이 좀 체결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ICD라는 기업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수혜가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삼성 쪽과 BOE 쪽의 수주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선익 시스템이나 아바코가 BOE 쪽에서 좀 받았기 때문에 ICD도 BOE 쪽의 설비 그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5월 달에 좀 발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캐논도키 쪽에서도 물류 증착 장비까지도 증가 그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는 못 올라갔죠. 올해 턴어라운드는 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합니다. 올해 아마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 못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군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된다라면 ICD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모두 다 메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